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70강 스마트 PLS 프로세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실습 3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5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 실습 17-3이고요. 프로세스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실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똑같고요. 데이터도 똑같고 조절 변수도 동일합니다. 지금 그런데 조절 변수 선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죠. 개념적 연구 모델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모형을 우리가 이제 헤이지 교수님이 개발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모델 번호 8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 8번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즉 DES와 set 간을 요 조절 변수 첫 번째 이것이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에서 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조절 변수인 유콘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조건부 직접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두 가지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조절된 매개 지수를 통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IMM 그리고 CDE, CIE 3가지 조절된 매개 지수, 조건부 직접 효과, 조건부 간접 효과에 대해서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3B는 뭐예요? A3가 이 상호작용항이죠. A3의 개수, A3 개수, 그리고 B는 뭐예요? 이쪽이죠. 요거 관계. 그래서 이 A3B를 곱한 게 바로 조절된 매개지수고요. 조건부 직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C1 프라임, C3 프라임 곱하기 여기다 W가 있어요. 이 W 수준에 따라서 조건부 직접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건부 간접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값은 A1B, 여기에서 A1B, 에다가 A3B, A3B 곱한 거에다가 여기다 다시 곱한 거예요. W 수준을. 조절 효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조건부 직접 효과와 조건부 간접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가설 1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가설 1은 사용자 통제성은 디자인 품질과 고객 만족도가 간을 조절하는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요거 간의 관계를 지금 유콘이 여기 조절하는지 이걸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요 관계, 이걸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서 매개해서 여기 오는 관계, 즉 간접 효과, 조건부 간접 효과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 유콘의 수준에 따라서 조건부 간접 효과, 우회가 되겠네. 우회선. 그래서 이 조건부 간접 효과, 이 간접 효과에 대한 이제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가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조절 효과 분석을 한 게 보이시죠? 이 상호작용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호작용항이 이렇게 세대에 미치는 것, 그다음 상호작용항이 로이에 미치는 이런 이제 조절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6콘의 수준에 따라서 DES가 세대는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그리고 유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DES와 로이 간에는 이제 6콘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0을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1.96보다 적으니까요. 그래서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종속 변수가 고객 만족도에 주는 거니까 이 부분 어때요? 지금 유의적으로 나온 거죠? 여기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이 되죠.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확 달라졌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유콘의 수준에 따라서 DES가
로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유의성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림에는 안 나왔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직접 효과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용자 통제성을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서 조건부 직접 효과를 봤더니 지금 다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이 DES가 디자인 품질이 셋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 있는 것으로 조건부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건부 직접 효과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값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품질이 고객 충성도에 미친 직접 효과에 대한 조건부 직접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낮은 수준에서만 유의하고 나머지는 이제 유의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직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것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인데 각 수준에 따라서 다 봤더니 다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다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신뢰구간법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건부 간접효과는 어때요?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다 유의적이고 그렇게 나왔다.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조절 매개효과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최종적으로 봐야 될까요? 조절된 매개지수, 즉 IMM을 봐야 된다. IMM을 보고 우리가 확정을 하면 되는데 수작업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엑셀에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0.081이 나왔고 T값은 이렇게 나와서 1.96보다 크네요. 1.96보다 커서 조절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조절된 매개 지수를 봤을 때 이 문제, 실습 문제에서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지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17-3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파일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일 메뉴, 스마트 필드 4.0의 파일 메뉴. 자, 오신 다음에,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 클릭. 그리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17장에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 보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세이브. 자, 왼쪽 다시 우리 지표관리창 오셔가지고 프로젝트 더블 클릭. 다시 3. 세 번째가 이제 17-3 실습 문제입니다. 클릭. 데이터는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모형 이미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calculate. 자, path analysis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민센터도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잘 되어 있죠? start calculation 클릭.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퀄러티 크라이테리아 확인하세요. R자승, F자승, 동선성 지수, 즉 VIF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컨디셔널 다이렉트 이펙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다이렉트 이펙트 그리고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P 밸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G로 갈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한번 확인할 게 있네요.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금 뭐예요? 유콘 DES니까 유콘이 지금 조절 변수예요. 조절 변수 수준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평균 수준 1표준 높은 수준, 1표준 낮은 수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낮은 수준, 평균, 높은 수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수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언뜻 이렇게 보면은 시작점은 이렇게 좀 값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붙어 있죠. 따라서 아마 조절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유콘 DS 이렇게 슬로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현재는 셋을 만족도를 지금 종속 변수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로이가 종속 변수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보니까 여기도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으로 봐서는 조절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가 가야 될 거는 이제
푸트 스트래핑을 해봐야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서 에디트 눌러주세요. 칼큘레이트, 푸트 스트래핑 클릭하고 다시 다른 거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 민센터도 잘 됐고 문제 없으면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직제효과가 보니까 요 경우는 있네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지금 없어요. 직제효과가 조건부 직제효과가 없고 여기는 있고요. 그래서 조절효과는 여기는 존재하고 즉 DES와 set 간에는 이제 조절 효과가 존재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요 DES와 로이 간에는 이 6호원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패스 코에피션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우리 밑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DES가 로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6콘 조절 변수의 그 영향을 봤더니 유의적이지 않게 나왔어요. 0.05보다 크죠?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이제 DES가 셋에 미치는 영향인데 즉 다시 말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6콘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0.006이 나와서 0.06보다 작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절 효과 여부를 이제 봤고요. 조건부 직접 효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왔어요. 이 설명은 제가 이미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할 거예요.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컨디셔널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봤는데 세 가지 수준, 조절변수 수준에서 다 보니까 0.05보다 다 작게 나타나서 우리는 조건부 직접 조건부 뭐죠? 간접 효과네요. 조건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아직은 우리가 IMM 조절된 매개 지수를 이제 계산해서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엑셀로 가기 전에 엑셀 프로그램을 가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어떤 거죠? 화면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카피 투 엑셀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저장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엑셀로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된 매개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분석 데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17장으로 가요. 17장 클릭.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통계 실습 17-3 조절된 매개지수 계산을 위한 엑셀 시트로 가시죠.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뭐예요? 직접 써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다 노란 부분 여기까지 다 써주세요. 이렇게 헤딩은 여러분들 다 썼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실제로 데이터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부트 스트래핑 결과를 제가 복사했었잖아요. 복사한 거를 여기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이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례 0번부터 시작해서 4,999까지 5,002번까지네. 5,002번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샘플 표본에 대해서 경로 개수에 대해 각각 경로에 대한 우리가 추정값을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포범들 조절된 매개지수 계산을 위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다가 이렇게 찝고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보시면은 A3B라고 했잖아요. A3B 이게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잖아요. 노란색을 곱하는 거예요. 이 개수끼리 곱하면 이제 조절된 매개지수가 나오는데 케이스 0번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0번에 대해서 하는데 요거 곱하기 요걸 하면은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엑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걸 썼잖아요. H3 곱하기 D3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공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64가 나오고 밑에 값들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모서리 밑에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밑에 값들이 다 구해질 거예요. 끝까지 다 계산되면은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 구했으면 이렇게 오시고 여기 1번의 계산식 조절된 매개지수 계산식은 이렇게 에버리지 I3부터 I 5002번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버리지 가로 닫고 이제 엔터키 치시면 여기 0.08이 계산될 거예요. 표준 편차도 이걸로 공식인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죠?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수식 표시줄에 보면 이거 stdev라고 하는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i3부터 i 5200까지 범위를 잡고 엔터키 치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t 밸류가 중요하죠. 이쪽에서는 t 값을 어떻게 해요? 조절된 매개지수 나누기 표준 편차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한값, 상한값, 이제 실내 구간법 할 때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값 기준을 보면 1.96보다 크죠? 따라서 유의적입니다. 조절된 매개지수, 유의적입니다. 그리고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죠?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즉,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아니면 0.05 수준에서, 유의 수준 0.05 수준이죠, 여기는. 0.05 수준에서, 어때요? 조절된 매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실습 문제에서는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기 위해서는 교재 고급 스마트 PLS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디부터 이게 있냐면 566페이지부터 설명을 시작해가지고 570페이지까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이제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강 스마트 PLS 프로세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3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